안녕. 여러분이 행복한 부자로 가는 길을 돕는 여러분의 동공부 친구 그레이스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진작 달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 주식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많고 최근에 미국 주식을 사기 시작한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건데 이 달러를 모르면 사실은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그런 가치도 있지만 투자를 할 때, 특히나 달러로 투자를 할 때 달러를 모르면 설사 주식으로 이득을 봤다고 할지라도 주식이나 채권으로 이득을 봤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달러를 비싸게 샀다면 그 이득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달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음, 달러와 달러에 대한 그런 이해와 더불어서 그런 달러 투자를 같이 하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환율은 왜 올랐다 내렸다 할까? 그리고 환율이 올랐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 그리고 두 번째, 달러를 왜 알아야 할까, 우리가? 세 번째, 부자들은 왜 달러를 가지고 있을까? 네 번째,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게 이 네 번째일 것 같아요. 달러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달러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레이스는 어떤 식으로 이 달러를 돌리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 달러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공유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환율이 올랐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환율이 올랐다는 거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달러가. 그래서 원화 입장에서 보는 거죠. 우리 돈 입장에서 볼 때 달러가 올랐다는 말은 우리가 1,100원을 주면 원래는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달러가 오르면 1,200원, 그러니까 좀 더 비싸게 주고 달러를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달러는 왜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왜 올랐다 내렸다 할까요? 그거는 수요 공급의 법칙이랑 똑같아요. 달러가 많이 있으면 달러가 환율은 어떻게 되겠죠? 많이 있으면 물건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가격이 내리겠죠. 그러면 환율이 내려가는 거고 달러가 없다. 달러가 줄어들어.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MF 때 이럴 때 환율이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거는 달러가 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에서 이자를 많이 주니까 당연히 달러가 우리나라를 떠나겠죠? 미국으로 가겠죠. 금리 많이 주는데 굳이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달러는 어떻게 되죠?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율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우리 어제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1185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9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졌는데 1120원까지 갔다가 20원 훨씬 그 위에까지 갔다가 환율이 떨어졌는데 그건 왜죠?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니까 돈이 풀렸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왔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달러가 어떻게 되죠? 돈이 어떻게 되죠? 많게 되죠. 달러가 많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달러가 내려가게 되죠. 아주 쉽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왜 달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달러는 전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가 간에 엄청나게 많은 장사를 하고 거래를 하고 결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그런 무역 거래와 금융 거래의 60% 이상이 대부분은 달러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기축통화라고 하고 안전자산이라고 하고 금하고 달러를 제일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주식 거래를 할 때도 달러로 해야 되는데 음, 달러를 잘 알아야지만 주식 거래를 할 때도 더 큰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시너지 효과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주식 계좌에 항상 달러가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넣어둬요. 왜냐면 제가 뭔가를 사고 싶을 때, 어떤 좋은 주식을 사고 싶을 때, 그때 그 딱 타이밍에서 달러가 엄청 비쌀 수도 있거든요. 뭐 1120원 위로 훌쩍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제가 그렇게 비싼 환율로 달러를 바꿔서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주식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내려가면 훨씬 손해가 커지고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도 반드시 이 환율을 항상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자들은 왜 달러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큰 부자들은 음, 한 20%에서 30% 정도를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금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에 그 정도의 비율을 넣고 있죠. 근데 경제라는 것은 그 이유는 경제라는 건 항상 사이클이 있잖아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막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가지고 IMF 때 우리나라 막 국가 부도 뭐 위기 오고 막 그랬는데 그런 위기는 항상 오지만 또 다시 일어서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뭐 어떤 위기가 오고 그런 게 항상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그런 그 안전자산을 준비해 놓는 그런 개념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금 얘기를 할 때도 제가 그랬죠. 사실 금바나 그런 그 수수료를 많이 내는 그런 거를 부자들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면 큰 금고에다가 이렇게 쫙쫙 넣어놓잖아요. 그런 이유도 수수료를 15%를 낸다고 할지라도 늘 그런 거에 모든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긍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되지만 그리고 항상 투자할 때는 이 긍정적인 시각이 항상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너무나 핑크빛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게 진정한 낙천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부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 안에서 어떤 불평이나 불만, 비난 그런 거보다는 어, 어떤 나쁜 상황에서도 기회의 문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이 아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달러 투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제가 하는 그런 방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인 방식은 어떤 게 있냐면, 은행에 가면 달러 통장을 먼저 만들고 달러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달러 통장에서 돈을 조금 이렇게 모아서 그걸 이제 달러 예금을 하면 저는 시티은행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달러 예금을 해놓으면 거기다가 뭐 그렇게 큰 돈을 예금 안 해도 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뭐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달러를 넣고 3개월, 6개월 이런 식이에요. 달러 예금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3개월이면 뭐 3개월이면 보통 이율이 뭐 한 2%대에서 2% 아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6개월이면 뭐 훨씬 더 이율이 많지, 금리가 더 많이 주지는 않고요. 이자를 더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한 3개월로 주로 이제 해놓고, 그리고 만약에 뭐 주식이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싸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그냥 중간에 빼서 주식을 살 때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증권사에다가 또 하는 게 있는데, 증권사 달러 RP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 기간은 비슷하겠죠. 뭐 3개월, 뭐 한 달도 있어요. 한 달, 3개월, 뭐 1년 이렇게 있는데, 약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은, 한 달은 1.8 정도, 이자가, 석 달은 1.9, 그 다음에 1년은 2.3에서 2.7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1년을 약정으로 묶어놓게 되면은 은행보다는 이 증권사 RP가 더 이득인 거죠. 증권사에 가서 개설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중간에 이렇게 만약에 해약하게 되면은 뭐 그거에 맞춰서 그냥 그 약정 이율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증권사 CMA 계좌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서 조금 불편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걸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냥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수시로 달러를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달러가 쌀 때 모아놨다가 한 1년 약정으로 여기다 넣어놓으면 훨씬 이득이겠죠.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먼저 증권사의 CMA 계좌를 만들고,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 고객센터로 전화를 직접 해야 돼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 어플로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해약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금 계좌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주식을 같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달러 발행 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이거는 아무 증권사에서나 하는 거는 아니고, 한국투자증권이랑 NH투자증권이랑 KB증권이랑 세 군데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담보 제공은 안 해도 되고, 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시로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냥 빼고 넣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2%. 그다음 1년 약정을 하면 3%니까, 이것도 뭐 당장 뺐을 게 아니고 뭐 적금처럼 내가 달러를 넣어 놓을 거다. 그러면은 그냥 달러 통장에 넣어 놓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겠죠. 그래서 뭐 달러를 모아놨다가 그냥 나는 적금처럼 그냥 이자 받을래. 그러면 여기다 넣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티은행 앱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달러를 뭐 그렇게 정해놓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170 이하로 내려가면 얼마 바꾸고, 1160 이하로 내려가면 얼마 바꾸고, 뭐 1150 이하로 내려가면 얼마 바꾸고, 이렇게 제 스스로 어떤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를 매일매일 체크하다가, 어, 걔네들이 그렇게 내려갈 때마다 얼마씩을 달러로 바꿔서 계좌에다 넣어놓죠. 그 달러 바꾸는 것도, 환전하는 것도 바로 어플에서 요새는 간단하게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어플로 이제 달러 환전해 놓고, 그때마다 해 놓고, 봐서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도 매일 이렇게 체크하면서 내가 사고 싶은 애들을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걔네들이 이제 싸졌다, 기회가 왔다, 조정이 왔다, 뭐 이번 같은 시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쏘죠. 증권사 계좌로 쏴서 그것들을 이제 장바구니에, 제 바구니에 막 담는 거죠. 세일이니까. 할인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저는 달러를 미리 싸게 바꿨으니까, 미리 싸게 바꿔놓은 그 달러로 싼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이 싸졌을 때 사게 되니까, 조정을 맞았을 때, 그러면 주식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죠? 레버리지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은행마다 다 있는 건데 저는 그냥 제가 여태까지 사용하던 게 조금 편리해서 시티은행을 사용하는 것 뿐이고요. 제가 시티은행 광고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채권 채권 미국 채권만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있어요. 채권 펀드에도 투자하고 있는데 그거는 달러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한 2,000불 이상인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2,000불 이상을 이제 거기다가 예치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렇게 달달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력이 있으시다면 금과 달러와 함께 또 이런 채권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채권도 안전자산이고 그런 거 많이 들었죠. 뉴스에서 여러분도 어, 약간의 그런 약간 위기가 왔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증권에서 이렇게 돈을 다 빼가지고 채권으로 옮겨가고 막 그런 거 얘기 들으셨죠? 그래 채권 금리가 뭐 얼마 이하로 떨어지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런 것들이 다 증권에서 경제가 조금 안 좋아져서 이득을 못 얻는 사람들이 안전한 채권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도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가 망한다는 거는 힘든 일이니까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더 그렇겠죠. 뭐 채권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또 제가 채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채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투자에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아주 중요한 안전자산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생각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최고로 풍요로운 하루 되세요. 사랑해요. 안녕.